네, 지속가능 먹거리 체계를 위한 주요 역할을 하고 계시는 활동가 관계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농특위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전북연구원의 황영모입니다. 농특위 원탁회의를 앞두고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기본 방향과 전략 과제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먹거리는 누구나 보장되어야 될 기본권입니다. 이제 전통적인 먹거리의 공급과 조달을 넘어서서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같은 먹거리 존엄성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을 수립할 것에 대한 오랜 논의가 있었고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자료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먹거리 관련 관계자 그리고 시민사회 여러분들 또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 무엇보다도 농특위의 농수산식품분과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일부의 그런 내용을 만든 것이고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먹거리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고 우리가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에서 다루어야 될 좀 기본 방향을 한번 살펴보고 전략 체계와 중점 과제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먹거리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먹거리에 관련된 이슈는 안보와 보장, 그리고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상생과 공공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 먹거리 관련 이슈를 10개로 좀 쪼개서 하나씩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먹거리 관련된 첫 번째 이슈로는 뭐니 해도 식량 안보와 먹거리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27조 원 이상의 이런 그 수입 식재료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에 따른 국제교역의 제약으로 우리 국민들의 식량 안보와 먹거리 위기에 대한 이런 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먹거리 이슈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그리고 이런 품목별 편차도 좀 좁혀가기 위한 이런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좀 이에 대응해서 안전하고 안심하는 먹거리로서의 로컬 푸드가 많이 진전되고 있고 비록 친환경 농업에 이런 정체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먹거리 이슈는 먹거리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먹거리를 공급하는 로컬푸드, 생협, 그리고 산지유통 전문 조직, 도매시장 등의 이런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 개개인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여가기 위한 먹거리 채널을 얼마나 다양화해 나갈 것이냐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네 번째 이슈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신뢰의 위기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잊을만 하면 단체 급식에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식품 생산과 제조 과정에서 식품 위해 요소를 어떻게 계속해서 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GMO 농산물 식품으로 요약되는 안전 먹거리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이런 불안도 우리가 지우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다섯 번째 이슈로는 식품 폐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식품 폐기는 중요한 이런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농약과 화학비료 등에 의존하는 고투입 농업의 이런 친환경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고투입 농업의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여섯 번째 이슈는 소비자의 식생활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또 맞벌이 가구가 늘고 있는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추어서 간편식 수요가 늘고 있고 또 외식과 배달 이런 것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식습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도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7번째 이슈로는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먹거리의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식료품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경제적인 이유로 취약계층의 건강과 영양에 대한 적신호가 켜지고 있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8번째 이슈로는 먹거리의 사회적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른바 식과 농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고 혼식 아이, 그리고 배고픔을 감내하는 청년, 그리고 혼밥 노인으로 대표되는 이런 먹거리 취약계층의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겠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9번째 이슈로는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한 공공먹거리의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고 이런 공공먹거리의 그 양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적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이 공공먹거리의 격차가 커지는 점에 대한 이런 국가적인 시정과 이런 노력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마지막 이슈로는 먹거리 정책이 분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산과 소비, 유통과 환경에 이르기까지 부처의 정책이 일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 사회가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바탕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입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먹거리 전략에 대한 몇 가지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먹거리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먹거리를 둘러싼 역사적, 사회적, 이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야 되겠는데요. 첫째, 먹거리 기본권, 그리고 먹거리 보장 등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식과 혼밥 등과 같은 문제와 이슈 해결을 지향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먹거리를 이런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현장의 실천 기반으로서 주체의 조직화를 지향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먹거리 전략의 성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먹거리 관련 이슈를 볼 때 먹거리 전략은 크게 5가지로 성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식생활 패턴에 대응한 소비생활 대책입니다. 둘째, 먹거리 양극화에 대응한 복지와 보장 대책입니다. 셋째, 식품 안전 위협에 대응한 안전 대책이고요. 넷째, 지속가능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생산 공급 대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 통합 대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먹거리 전략의 접근 방법, 먹거리 전략의 성격을 바탕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먹거리 전략의 개념은 우리의 먹거리 관련 이슈, 그리고 국제적인 이런 전략과 정책의 논의, 또 실행 과정 등을 고려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먹거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먹거리 체계 내의 연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입니다. 먹거리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정책 결정 등을 반영한 공공 영역에서의 계획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건강 보장, 환경 등과 같은 정책의 목적, 그리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먹거리와 관련된 가치 사슬의 단계, 그리고 정책 실행을 위한 추진 체계 등을 다루어야 합니다. 한편 먹거리 전략은 먹거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행동을 안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한다는
대해 역할과 기능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먹거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의 우선순위와 이행 지원 등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먹거리 전략의 정책 영역을 이제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먹거리 전략을 다루어 왔던 이러한 선행하는 논의의 맥락을 보면 먼저 먹거리 전략은 지속 가능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다루는 가치사슬 영역과 먹거리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책의 목적 그리고 종합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추진 체계 등을 다루는 영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표는 먹거리 전략의 주요 영역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정리한 것입니다. 세로축은 먹거리의 생산부터 제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순환에 관한 영역이고요. 가로축은 건강과 보장, 환경, 사회, 경제 등의 영역입니다. 여기에 추진 체계를 추가하면 이 먹거리 전략의 주요 영역은 총 45가지의 영역으로 도출됩니다. 이렇게 먹거리 전략의 영역은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쟁점은 이 모든 영역을 먹거리 종합 전략의 정책 영역으로 어떻게 실효적으로 현실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먹거리 전략의 위기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핵심적으로 국가 전략과 지역 전략의 관계입니다. 먼저 국가 전략은 국가 단위 먹거리 종합 전략의 지향과 목표, 그리고 추진 전략, 실행 과제, 시행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먹거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먹거리 거버넌스 운영 등을 담당해야 합니다. 지역 전략은 지역순환 먹거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종합 전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초지자체인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 소비, 유통구조 재편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광역은 이러한 시군 전략을 보완하고 연계하면서 필요할 경우 광역 간 연계를 통해서 대응력을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국가 먹거리 전략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은 지역의 일관성 있는 공공활동을 제시하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이른바 지역식품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가 전략을 보완하고 있음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먹거리 종합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지에 대한 이런 방안도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법률과 정책을 효능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전략을 주도할 부처를 정하고 부처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도 만들고 또 여기에 지자체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장을 통해서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제출되고 논의되고 또 피드백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먹거리와 관련된 정보와 이러한 다양한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소통되어야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먹거리 전략은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힘의 균형점에서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끊임없이 수정되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겠는데요. 먼저 프랑스는 세 차례에 걸쳐서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사회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식생활 교육, 음식물, 폐기물 감축을 주제로 해서 단체 급식과 지역 프로젝트로 견인해 나간다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영국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먹거리 관련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국가 전략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갔는데 안타깝게도 보수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먹거리 종합 전략을 실행할 실행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브라질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해서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까지를 다루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브라질 또한 정권 교체 이후에 국가 먹거리 전략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은 시민사회,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이냐의 전략 체계에 대한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 먹거리 전략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먹거리 전략의 논의와 많은 정책 영역을 토대로 전략의 방향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은 국민의 상시적인 먹거리 수요에 대응하는 먹거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먹거리의 공공성을 갖추어서 위기 상황에 사회와 국가가 회복력을 갖춰가기 위한 그러한 틀을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이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 그리고 사회가 협력해서 정책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이냐의 실행 방식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정책 실행의 이런 변화와 혁신이 필수입니다. 먼저 부처의 입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협업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정책 효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먹거리 공공성과 관련된 핵심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이러한 그 기반과 관련한 신규 정책을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의 목적과 방식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목적은 식량 안보와 안정적 공급, 두 번째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세 번째로 더불어 함께하는 먹거리,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통합적인 먹거리 종합 전략 추진 체계 구축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먹거리 진영에서 논의해왔던 내용, 그리고 농특위 분과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이고요. 이러한 먹거리 종합 전략의 정책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부처의 정책 협업, 국가와 지역의 정책 협력, 그리고 핵심 역량 기반 구축을 실행 수단으로 이렇게 구조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는 것은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의 전략 체계를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점입니다. 먼저 비전인데요.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먹거리의 핵심 가치를 명시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먹거리 이 전략의 목적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 번째 목적은 식량 안보와 안정적 공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먹거리 자급 능력을 높이고 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이 핵심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먹거리 종합 전략의 목적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더불어 함께하는 먹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먹거리의 공공성 강화로 공공급식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먹거리 기반의 공동체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구조화해서 제시하면 이와 같은 그림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먹거리 종합전략의 비전 그리고 세 가지의 목적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런 세 가지 목적에 맞추어서
각각의 목적에 다시 세 가지의 추진 전략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식량과 안보 그리고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는 식량 자금 능력과 대응력 강화라는 전략, 그리고 로컬 푸드와 친환경 농업 활성화라는 전략, 건강한 먹거리 유통 채널의 다양화라는 이러한 전략을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이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식생활 교육과 식문화 가치 확산의 전략,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와 품질 관리 강화의 전략, 그리고 음식 폐기물 저감과 생태 순환의 전략을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 목적인 더불어 함께하는 먹거리를 위해서 학교와 공공급식의 혁신과 확대, 그리고 생애주기 먹거리 보장의 강화, 먹거리 기반 공동체 활성화의 이런 추진 전략을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을 위한 이런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한 전략까지 해서 총 10개의 전략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의 체계를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은 보시는 바와 같이 먹거리 공공성 강화로 상시적인 국민 먹거리 수요에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는 점. 두 번째로는 정부와 사회, 지역이 협력해서 먹거리 실천의 주체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먹거리 종합 전략의 체계에 맞춘 10개 전략의 그런 중점 과제에 대해서 하나씩 핵심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다루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먹거리 종합 전략의 전략 체계는 총 3대 목표의 10대 전략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대 전략의 중점 과제를 배치를 했는데, 1번의 이런 그 추진 전략에서 10번의 추진 전략에 이르기까지 총 28개의 중점 과제를 우리가 상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진 전략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점 과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인 식량 안보 기반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먹거리 자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연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식량 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런 식량 안보 기반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책을 연계하고 훨씬 더 강화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인데요. 위기에 대응해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매뉴얼을 이런 지표로 만들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먹거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평가 판단하고 조치를 해 나갈지에 대한 이러한 지침을 만들어서 국가와 지자체의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로컬 푸드와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해 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많이 확장되긴 했지만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로컬 푸드와 친환경 농업의 그런 가치를 우리가 더욱더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러한 로컬 푸드와 친환경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컨텐츠를 만들고 또 교육을 강화하고 이른바 먹거리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이러한 그 로컬 푸드 친환경 농업의 생산 소비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농가의 조직화, 기획 생산 체계, 그리고 광역 단위의 연계가 중요하겠고요. 여기에 농민 중심의 농가공 체계까지 아울러서 지역의 소비 체계도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 과제로는 먹거리 유통 경로를 다변화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채널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의 이런 매장 그리고 유통 경로 다변화를 위한 사업 주체도 우리가 다각도로 만들어 가야 하겠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높도록 이러한 채널을 우리가 다각도로 갖춰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은 건강 먹거리의 유통 채널 다양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핵심적으로 지방도매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많은 한계가 있는 지방도매 시장이 지역 먹거리 체계, 국가 먹거리 체계의 중요한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 과제로는 적정한 공급 사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로컬 푸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적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또 이 안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소상공인들이 분류별, 분야별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전국과 지역 단위의 생산, 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이른바 ICT 기반 공동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생협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이 또 중요하겠고 지역농협 등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추진 전략은 식생활 교육과 식문화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 첫 번째로 사람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더 강화해 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식생활교육기본법을 통해서 식생활 교육이 나름 체계를 갖춰서 잘 추진되고 있지만 사람과 지역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까지 아울러서 우리의 이런 그 먹거리 체계에서 다루어야 되는 내용을 대상별로 교육을 다층화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 과제는 농업 환경을 고려한 식생태 교육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식문화 가치를 넘어서서 이제는 환경까지 아우르는 식생태 교육으로 진화해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지속 가능하게 우리 소비자 한 사람, 국민 한 사람이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식문화 가치, 식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고 이러한 그 실천 기반을 제도적으로 또 단위별로 만들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으로는 안전한 먹거리 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나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중점 과제로는 먹거리의 생산 유통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안전한 식품 생산 기반을 확립하고 또 과학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유통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 과제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대상에 맞는 영양과 식생활 교육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 중점 과제로는 먹거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더 강화하고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 추진 전략은 음식 폐기물 저감과 생태순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는 첫 번째로 먹거리 손실 저감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꾸준히 해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유통 단계별 먹거리 손실을 줄이기 위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법과 제도적 근거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점 과제는 먹거리 손실 폐기물을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와 이러한 그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먹거리의 생태적 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농업, 유기농업의 실천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곱 번째 추진 전략은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혁신하고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확대해 가기 위한 과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초단위,
광역 단위, 국가 단위가 학교급식과 관련된 협력 체계를 잘 갖추고 이 안에서 시군구, 권역, 그리고 광역이 역할 방안을 만들어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된 주체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급식의 이런 확대와 혁신입니다. 공공급식의 생산과 소비 주체를 연결하고 또 공공급식의 수요처를 국가가 또 지역이 중심이 돼서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대급식의 확대,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공급식 소비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해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혁신과 확대의 전제는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에 학교급식, 공공급식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분명히 명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8번째 추진 전략은 생애 주기에 따른 먹거리 보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전면 도입을 해야 합니다.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올해 수립을 했는데요. 먹거리 취약계층의 기준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고 현금과 현물 지원을 결합해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양 플러스 사업을 개편하고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영양 플러스 사업의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 대상을 더 늘려가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지역 단위 푸드 플랜과 연계해서 지역의 먹거리가 이 영양 플러스 사업의 보충식품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 과제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푸드를 지원하는 역할을 국가먹거리 종합전략이 물꼬를 틔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많은 청년이 사실 하루 한 끼 이상 굶고 있는데요. 청년의 먹거리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삼시세끼 바우처 같은 정책을 지역 대학과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9번째 추진 전략은 먹거리에 기반한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먹거리와 연계한 커뮤니티 케어를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점입니다. 커뮤니티 케어의 협력 모델로서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센트럴 키친과 같은 이러한 그 물적 기반을 만들어서 먹거리와 연계한 커뮤니티 케어를 더 늘려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 과제는 생활 SOC를 활용한 지역사회의 먹거리 기반을 확충해 가야 합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메뉴에 먹거리 관련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침도 개정을 하고 또 이 안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중점 과제로는 먹거리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먹거리의 생산, 유통, 가공, 소비 등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동체 사업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추진 전략입니다. 국가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가기 위한 법적 기반 그리고 통합추진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갖춘 국가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시행해 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국가먹거리 기본법은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의 근거가 되겠고 또 통합적인 추진체계에 대한 이런 사항을 규정하는 그 기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국가먹거리 기본법에 기반한 먹거리 종합전략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잘 갖추어서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국가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국가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는 점, 또 관련한 통합포탈에 대한 운영 등이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중점 과제는 먹거리 시민을 육성하고 이러한 먹거리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외국의 사례, 또 우리의 선험적인 실천 경험을 토대로 먹거리 시민의 이런 참여의 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먹거리 상설 공론의 장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를 지역에서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그 틀을 잘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먹거리 통합 전략의 이런 추진 체계의 모식도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먹거리 종합전략에 따라서 국가먹거리위원회, 또 부처로서의 전담직제에 대한 논의, 또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이런 설치 운영, 또 이쪽을 보시면 국가먹거리 민회, 이 상설 공론회 장까지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 법률적 기반과 추진 체계를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농특위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에서 검토하고 논의되어 왔던 내용을 원탁회의 참석자 여러분들께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먹거리 종합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에 대한 많은 이런 그 이해와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제가 강조했던 바와 같이 먹거리 종합전략은 정책 결정입니다.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의 힘의 균형점에서 전략과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먹거리 종합전략을 어떠한 균형점에서 만들고 실행해 나갈지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실효적이고 현실에 기반한 균형점을 찾고 이를 토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정책을 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탁회의 참석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원탁회의 장에 많은 말씀, 많은 의견을 주실 것을 기대해 보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